오늘은 데이터 리터러시 북리뷰의 7번째 책으로 독일을 대표하는 경영 컨설턴트 헤르만 지몬이 저술한 프라이싱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수량, 매출, 이익, 원가, 시장 점유율과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격 변화는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매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원가는 규모의 경제에 의존하는데 가격은 판매량을 변화시켜 원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영향이 반영되어 기업의 이익이 결정됩니다. 또한 가격을 낮추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가격을 높이면 시장 점유율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가격 변화는 경쟁사의 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다시 판매량과 매출, 이익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현재의 가격 변화는 미래의 판매량, 매출, 이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가격 인하가 단지 자사의 미래 수요를 끌어당긴 경우는 미래의 매출과 이익을 잠식한 것이고, 가격 인하를 통해 제품의 인지도가 증가해서 미래 판매량이 더욱 증가하는 경우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된 경우입니다. 가격 결정은 시장 수요 곡선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가가산 정책은 시장과 소비자의 반응을 무시하는 정책이고, 경쟁사 따라하기 정책은 자사의 가격 결정 권한을 포기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최저 가격을 탐색하는 경우 높은 가격에서 점차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이 낮은 가격에서 인상하기보다 쉽습니다. 최저 가격에서 멀어질수록 이익은 급속히 감소하므로 적당한 가격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 곡선이 선형이라면 50대 50 나누기 정책이 이익을 최대화합니다. 즉, 최저 가격은 소비자의 지불이사 최대 가격과 단위당 변동 비용의 중간값이 됩니다. 단위당 가변 비용이 상승한다면 인상된 원가의 절반만큼만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원가가 절감된 경우에도 이득의 절반만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변화량 전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원가가산 방식은 이익이 감소함으로 잘못된 정책입니다. 소비자의 지불 용의가 변하는 경우에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에 따른 부담을 고객과 동등 분담해야 이익이 최대화됩니다.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와의 상호의존성이 매우 강해집니다. 경쟁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키면 이에 맞대응할지 또는 그대로 수용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가격 변화를 선도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 인상의 경우 경쟁 기업이 호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인상을 시도하고, 반대로 가격 인하의 경우 경쟁 기업이 따라하리라 예상된다면 인하를 포기해야 합니다. 가격 차별은 동일한 상품을 구매자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단일 가격으로는 최적의 가격이라도 잠재 이익의 절반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격 차별을 효과적으로 하면 이익이 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익 사각형에서 이익 삼각형으로 확장한다고 일컫습니다. 가격 차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개개인의 실제 사용량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고 차익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면, 한 가지 방법은 개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한계요용 체감의 법칙에 대응해 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요금은 사용량 증가에 따라 할인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묶음 가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묶음 가격은 개별 상품에 대한 각각의 지불 용의는 서로 다를 수 있으나 한데 묶이면서 높낮이가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과 전화를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단체 상품, 동승자 할인, 공동구매 정책 등도 묶음 가격의 응용입니다. 가격 차별은 공간 측면에서 지역별 또는 유통 채널별로 구매력 차이를 반영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 차별은 요일, 계절 등 시간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변동하는 정책을 동적 가격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신선식품, 호텔 객실, 비행기 좌석 등처럼 지금 판매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상품을 상하는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매몰 비용 때문에 땡처리 가격에라도 판매하는 편이 나은데, 잘못하면 정상적인 판매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얼리버드 특가 등 조기 예약 할인도 가격 차별의 예인데, 조기 예매표가 중고시장에서 재판매될 수 있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상 살펴본 가격 차별은 잠재 소비자 간에 튼튼한 울타리가 세워져 있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즉, 저렴하게 구매한 소비자가 시장에 재판매하려는 시도를 일체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가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차별을 시도하려면 단일 가격 설정 시보다 소비자 개개인의 지불 용의를 가능한 정밀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가격 범주 사이에 충분한 가치의 격차가 존재해야 울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데, 즉 가격 지불에 따라 가치 제공 수준이 적절하게 비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높은 정가와 낮은 할인가가 교차하는 하이로우 전략과 언제나 가격이 동일한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전략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하이로우 가격 전략에서는 할인 매출이 종종 총 매출의 70 내지 80%를 차지해 할인가가 보통 가격이 되는 셈입니다. 저소득층 소비자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전략의 소매업자를 선호하고 고소득층 소비자는 하이로우 전략의 소매업자를 선호합니다. 전략 선택 시에 밀접한 경쟁업체와 다른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제품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시장 침투 전략과 스키밍 전략이 있습니다. 시장 침투 전략은 신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아서 일단 시장에 신속히 침투시킨 뒤 피드백을 받는 전략입니다. 경험 곡선 효과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유용합니다. 스키밍 전략은 높은 가격부터 시작해 소비자가 가진 다양한 수준의 지불 용의를 오랜 시간에 걸쳐 더듬어 내려갑니다. 이는 애플처럼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업체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사용량만큼 지불하는 종량제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무제한 사용하는 정액제의 구분도 있습니다. 정액제는 일종의 보험처럼 작동하지만 다수의 라이트 유저가 소수의 헤비 유저를 보조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에서 CEO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이 인식하는 가치인 지불용의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치를 창조하고 소통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가격은 잊히지만 품질은 남는다는 말처럼 칼취를 당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분노는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해도 점차 희미해집니다. 지각된 가치만이 지불용의 가격을 형성합니다. 가치 소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확한 데이터를 이용해 무형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기업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가격 결정력입니다. 가격 결정의 3대 전제 조건은 가치의 창출, 수량화, 소통입니다. 히든 챔피언 기업들은 CEO가 가격 결정에 깊이 관여하며 업계 평균보다 10 내지 15% 높은 가격을 통해 업계 평균보다 2.4배의 이익을 달성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을 재빨리 획득하는 자가 승자입니다. 늦게 보유할수록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끔씩 가격을 크게 인상하기보다는 자주 조금씩 인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은 규모의 가격 인상을 가능한 빨리 시작해서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400페이지가 넘는 두껍고 다소 난해한 책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며 가격의 작동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경제학의 개념을 친절히 설명하긴 했지만 디플레이션 시대에 저술되어 최근의 경제 상황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데요. 저자는 2023년에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라는 신간을 저술하였으니 이 책도 함께 읽어보신다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책을 소개하러 오겠습니다.